안녕하세요. 이렇다 130회입니다. 오늘은 유프로님 나오셨어요. 그리고 찬이쌤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프로님 주제 들어가기 전에 전 또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니까 우리 이렇다 청취자분들께요. 패스트트랙이 올랐죠? 네, 드디어 선거제도 개편이 그러니까 우리가 87년 이후 30년 만에 32년. 예, 32년 만에 정치 개혁에 닷을 올렸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가 원했던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가능성은 없지만 제로죠. 그래도 예, 제로는 좀 너무 슬프다. 예, 준연동형이 남아 기존의 제도보다는 좀 나아질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선거권 연령 하향 18세로 선거권이 예, 연령이 하향이 된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비례대표제 의석수가 이제 확대된다는 거, 이제 이 의미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불구하고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도 좀 전까지도 바미당의 오신환 의원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예, 사개특위에서 이게 통과가 될 거냐 말 거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좀 전에 속보가 떴습니다. 오신환 의원에서 최이배 의원으로 예, 특위 위원이 이제 교체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최이배 의원은 국민의당 출신이죠? 네. 그리고 최이배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서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정개특위 통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러 개를 통과해야 될 이제 네, 것들이 그렇죠. 있죠. 네. 그리고 네. 위원 교체도요. 지금 이제 가짜 뉴스가 돌고 있어요. 국회법상 네. 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이렇게 가짜 뉴스가 돌고 있는데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보를 드리자면 국회법상의 위원을 교체할 때는 임시의 회기내에 선출됐을 때 그 회기내 30일 내에 교체할 수 없다지 이번에 위원들은 작년에 선임됐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번에 충분히 교체할 수 있고요. 원내대표가 교체를 하면 의장의 추인을 받아서 바로 이제 교체 작업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어요. 지금 가짜 뉴스가 근데 막 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반독재 투쟁한다고 그러잖아요. 자한당에서요? 예, 계속 장애 투쟁하면은 문제가 네네. 없나요? 글쎄 시끄러운 거 말고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선거제도가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되는 그 원인을 제공한 정당이 자한당이에요. 예. 작년 12월 15일 날 정당들이 합의했었죠. 합의를 했고 자한당도 사인을 했죠. 네. 그러면 합의 테이블에 나와야 되는데 전혀 합의 테이블에 나오지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마지막에 그 방법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사실 패스트트랙으로 올린 셈이 된 거거든요. 결국 예. 자한당이 초래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들 때문에 생긴 이 결과에 대해서 장애투쟁을 한다는 건 너무 오버액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별짓을 다 해요. 별짓을 다 합니다. 이번 기회에 죄송한 말이지만 네. 정말 자한당 네. 싹쓸이 됐으면 좋겠다는 지역구에서 하나도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17번째 네. 그 보이콧이라고 합니다. 네. 일을 안 해요. 국회가 일 잘하는 국회라고 해놓고서는 일을 전혀 안 하고 있어가지고 예,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슬프기 이를 데 없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볼게요. 유프로님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예, 오늘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의미하는 네. 브렉시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이게 여전히 그 유효한 이슈인가 보네요. 네, 오랜만입니다 이거 얘기한 지. 예, 한 1, 2년 된 것 같아요 유프로님. 예, 이 원래 예정이 돼 있다가 이제 연기가 됐기 때문이긴 한데. 네, 그래서 그런 건가요? 네. 그 기사에 보면은 10월 31일로 연기되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의회에서 여러 차례 이제 부결되었다는 소식도 있고요. 워낙 복잡한 사안이라서 신문 보도를 따라잡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렇다해서 방송할 때 브렉시트 방송할 때 잘 모르겠고 이래서 이제 별로 관심을 안 두고 있다가 또 이런 뉴스들이 나오니까 자꾸 이제 보게 되는데요. 도대체 왜 그런지 영국의 속사정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영국은요? 복잡합니다. 그런가요? 네. 원래 브렉시트 시행일이 네. 3월 29일이었어요. 이미 지났네요. 예, 그러다가 5월 22일로 한 차례 연기를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유럽연합과 다시 합의를 해서 10월 31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자꾸 왜 이렇게 연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게 브렉시트가 유럽연합 탈퇴이지 않습니까? 영국에. 예, 개인이 어떤 단체에서 탈퇴하는 거는 좀 달라요. 나와버리면 그만인데 개인은 유럽연합을 나오고 난 뒤에 영국은 유럽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가 합의가 돼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영국 내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는 그럼 거죠. 영국 내부가 일치를 못 하고 있다는 거는 뭐 어디 뭐 정치권이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네, 그런 얘기예요? 거죠. 예. 예, 예. 이게 뭐 유프로가 지금 목소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죠? 감기인가요? 관계가 좀 좀 감안해 주세요. 평소 목소리 좀 원래 목소리 낭낭한데 조금 목소리 안 좋습니다. 개인의 탈퇴도 쉽지 않잖아요, 사실. 예, 그래, 그러면 예. 한번 탈퇴하려고 그러면 막 들러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국가 탈퇴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네. 근데 탈퇴만 어려운 게 아니라 탈퇴하고 나면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이냐. 개인은 탈퇴하면 안 보면 그만인데 네. 국가는 모욕도 해야 되고 한 지구에 살아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탈퇴한 다음에 어떤 관계를 맺을까 요거에 대한 합의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EU에서 만약에 영국이 탈퇴하게 되면 네. 영국과 EU는 어떤 관계가 돼야 되는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영국이 그 브렉시트를 하려고 할 때 그 국민 투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언제 있었죠? 그게 무슨 한참 됐습니다. 예. 2016년이에요. 6월 23일에 국민 투표로 브렉시트가 결정이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영국이 그 다음해인 2017년 3월 29일에 리스본 조약 50조에 의거해서 EU의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했어요. 네. 그 조약에 따르면 통보 이후 2년 뒤인 2019년 3월 29일에 정식 탈퇴하는 거로 원래 돼 있었다. 그런 얘기죠. 아하. 그래서 영국 정부의 지금 수상 총리가 이제 메이지 않습니까? 메이저. 2018년 11월에 유럽연합과 탈퇴 절차를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탈퇴 협정이라는 걸 맺었어요. 근데 그 탈퇴 협정이 영국 하원에서 세 차례나 부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세 번째 의회 투표를 하기 전에 네. 한 번 5월 22일로 연결을 했는데 네. 또 부결이 돼 버렸단 말이죠. 근데 원래 세 번째가 부결됐을 때는 4월 12일에 무조건 탈퇴하는 거였어요. 약속을 어겼네요. 그러면. 약속을 한 거죠. 이걸 다시 협상을 한 거죠. 참 곤란하네. 그래서 4월 12일에 네. 협상 없는 브렉시트, 노딜 브렉시트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대책 없이 브렉시트 하는 거죠? 대책 없이 브렉시트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세계 여론이 네. 그 관심이 집중이 됐었죠. 그런데 다시 협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31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파국은 면했군요. 예. 아니 저는 협상 없는 브렉시트 얘기까지 나왔는데 네. 또 이렇게 협상해가지고 미루는 게 약간 이해는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예. 왜 그런지 좀 차근차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게 되는 건지 궁금해요. 뭔가 이게 달라지는 변화의 폭이 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민기적 되는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는 영국과 유럽연합이 무엇을 할 수 있었는데 탈퇴하고 나면 할 수 없다라든가 뭐 이런 구체적인 것이 좀 궁금하네요. 예, 그게 아주 좋은 적확한 질문인데요. 네, 언론에서도 탈퇴한다는 이야기만 하지 네, 탈퇴하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뭔지인가에 대해서는 살펴보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정치적인 것, 형식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면은 유럽 의회에 당연히 의원을 내보내질 않죠. 그렇겠죠. EU 정상회담에도 참가하지 않을 것이고 네. EU 집행위원회도 이제 사람을 보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역할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 그렇죠. 안에서. 네. 그거는 당연한데 네. 가장 중요하고 실제적인 것은 경제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죠. 경제죠. 예. 영국이 유럽연합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EU 단일 시장과 EU 관세 동맹에 자동적으로 가입돼 있는데 EU를 탈퇴하게 되면 이 조직 두 조직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유럽연합의 회원국의 실제적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EU 단일 시장, 네. EU 관세 동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영향이 많이 이제 미쳐질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제 EU 관세 동맹 얘기하셨고 EU 단일 시장 말씀해 주셨는데 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관세 동맹이란 말은 이제 관세 동맹을 맺은 나라 사이에서는 네. 서로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 거죠. 아하. 예. 무관세 네.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제3국 관세 동맹의 외부에 있는 나라와는 동일한 관계를 맺는 거죠. 즉 공동 관세를 정해서 네. 그걸 적용하는 걸 관세 동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원국끼리는 무관세고 네. 외부에 대해서는 한 비회원국에 가지 대해서는 관세. 이제 네. 공동 네. 관세를 부과한다. 다시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하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 있어요? 관세 동맹 뭐 이런 경우? 우리는 자유무역협정은 네. 미국과도 맺고 있고 유럽과도 맺고 있는데 네.
관세 동맹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아, 우리는 그래요? 독자적으로 그 관세를 제정할 수가 있는 거죠. 아하. 그러면 단일 시장은 뭐예요? 단일 시장은 이제 회원국 간에 이제 자기들끼리 네. 상품, 서비스, 네. 또 자본과 사람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거 이걸 보장하는 게 이제 EU 단일 시장이 되겠죠. 그래서 흔히 이거는 뭐 4대 자유니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요? 뭐 그러니까 상품, 서비스, 자본, 사람. 아, 예, 예, 예. 그렇구나. 네. 그러면 자본의 자유는 뭐예요? 돈의 흐름을 말하는 거죠. 음, 마음대로 영국 사람이 음, 프랑스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고 네. 독일 사람이 프랑스 은행에서 돈 빌릴 수 있고 어허. 이런 이제 돈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걸 이야기하고요. 아까 하나 이제 더 있는 게 사람의 이동 자유는 이민의 문제까지 자유롭게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일 시장이라고 하면 모든 생산 요소, 사람 네, 그리고 그러니까 노동이죠. 노동, 네. 자본 그리고 네, 네. 상품 서비스가 자유롭게 하나의 시장으로 이동하는 것, 하나의 시장처럼 이제 자유롭게 네, 네. 움직일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찬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4대 자유가 브렉시트를 하게 되면 없어지거나 협의 조정되거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면이 그러면 있죠. 그 협정된 것으로부터도 또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새로운 그런가요? 협정을 어떻게 맺는가에 따라서 네.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브렉시트 내용이라고 하면은 두 단일 시장과 네. 관세 동맹을 대체하는 네. 관계를 새롭게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실제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거기에 남을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네. 새로운 협정 내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제 브렉시트 이후에 관계가 달라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국이 관세 동맹 그리고 단일 시장에서 모두 탈퇴하는 것을 하드 브렉시트라고 합니다. 센 브렉시트. 센 브렉시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네. 이 조직에서 딱 탈퇴해 버리면 영국도 이제는 한국과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네요. 유럽과의 관계에서 네. 네. 비유럽 국가와 똑같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남는 것은 WTO 하하. 국제무역기구의 조약밖에 남아 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전통적인 기구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사실 요새 좀 힘이 많이 약해졌죠. 사실 네. 어떻게 보면 개별 FTA로 많이 맺으니까. 그런데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더라도 유럽과 특수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렇게 하자 하고 하는 브렉시트를 소프트 브렉시트라고 지금 부르고 말랑말랑한 있습니다. 브렉시트. 말랑한 연성이죠. 네. 연성. 아니 그러면은 영국이 EU에서 탈퇴를 하고 이제 부분적으로 단일 시장이나 관세 동맹에 남는 것이 가능하다는 네, 얘기네요. 그리고 실제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유럽에 지금 유럽 연합 즉 EU의 회원국이 아니면서 네. EU와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어떤 나라들이 뭐 예를 있어요? 들면 이제 노르웨이, 예. 뭐 복지국가로 유명하죠. 네. 유럽 연합이 아니에요. 어. 네, 스위스도 유럽 연합이 아니고,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의 딱 중간에 있는 터키, 네. 뭐 이스탄불에 있는 터키죠. 얘는 유럽 연합도 아닌데 또 유럽 연합하고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특수한 협정을 맺으면 네, 특수한 네. 지위를 부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 브렉시트라고 해도 네. 내용이 단일한 게 아니라 노르웨이형, 그렇게 스위스형, 그렇게 나라마다 다 특수하니까 아, 그렇죠. 특수하게 터키형, 하는구나. 그리고 예. 우크라이나형 아하. 뭐 이런 네, 네.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 우크라이나요. 거죠. 예, 예. 그러면은 유럽 연합이면서도 유로화를 쓰지 않는 나라도 많죠, 많죠. 있는 거네요. 예, 예. 그 하기사 영국 아직 파운드 쓰잖아요. 그렇죠. 스위스도 프랑을 쓰고요. 네네. 유로존이 아닌 유럽 연합은 사실 굉장히 많아요. 예. 유럽 연합이 현재 28개국인데 네. 유로존은 19개국밖에 안 되니까 유럽 연합 중에서도 유로를 안 쓰는 나라가 9개 나라나 되는 거고요. 네네. 영국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어떤 나라들이 있어요? 일단 말이죠. 영국 있고 덴마크, 스웨덴. 네.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동유럽 국가인데 폴란드, 체코, 크로아티아, 네.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여기들은 자기 화폐를 쓰면서 네. 유럽 연합에는 포함되어 있는 거죠. 거꾸로 유럽 연합이 아니면서 네. 유로를 쓰는 나라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어디예요? 바티칸은 안 쓰죠. 그리고 바티칸이 좀 바티 나라- 쓰는 거죠. 나라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뭐 그리고 나라인데 모나코, 네네. 둘 다 뭐 잠만. 그런 거죠. 예. 네, 뭐 안도라라는 네. 거죠. 조그만 나라들이요. 예, 조그만 예. 나라. 아니 그러면은 노르웨이나 스위스, 터키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이게 세세하게는 참 복잡한데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노르웨이는 관세 동맹에서는 떠났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단일 시장에는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일 시장에 남아 있다는 것은 상품, 서비스, 자본, 사람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죠. 근데 스위스는 원래 연방에는
가입하지 않는 연합에는 가입하지 않는 영세 중립국이잖아요. 네. 그 옛날부터 어떤 데도 가입하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스위스는 관세 동맹이나 단일 시장에는 속해 있지 않은데 예전부터 협정을 많이 맺어가지고 네. 120개의 개별적인 협정을 통해서 특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별적인 협정이 120개나 돼요. 참 오랫동안 맺어 오랫동안 맺어온 거죠. 그리고 터키는 EU 관세 동맹에는 가입해 있지는 않은데 네. EU와 별도의 관세 동맹을 맺었어요. 아. 그리고 터키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유럽 연합에 참가하는 것이 또 어렵죠. 하나의 이제 갈등 요인이죠. 그 브렉시트 얘기하실 때 뭐 하드 브렉시트와 소프트 브렉시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국은 아직 그럼 정하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 저기를 취할지? 하드 브렉시트와 소프트 브렉시트를 또 결정하지 하고 있지 못하고 네. 소프트 브렉시트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도 결정이 되어 있지가 않은 거죠. 어렵네 진짜.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한 번에 확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점진적인 방식을 도입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한달지? 결국 메이 총리가 EU와 합의한 것이 점진적인 방식입니다. 네. 그래도 큰 문제가 그 안에 또 있었던 것이죠. 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브렉시트를 하기로 해 놓고서도 국민투표까지 했는데 하원에서 그 부결된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왜 그래요? 하원에서 부결되는 이제 합의안을 네네네. 갖고 와서 이제 하원에 이제 회부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영국은 이제 하원이 제일 중요하니까 상원은 별로 안 중요하죠. 하원이 사실상의 국회인데 합의안의 주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부결된 게 네. 2019년 3월 29일에 원래 예정대로 탈퇴를 한다 하더라도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과도기로 두고 네. 그 과도기 사이에 뭐 1년 8개월 정도 되죠. 그동안 유럽 단일 시장과 유럽 관세 동맹은 계속 남아 있자. 네, 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는 관계를 이제 합의해 보자. 이러는 이제 약간 잠정적이면서도 약간 또 네네. 미루는 아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과도기는 또 그 1년 한 8개월 사이 합의가 안 되면 네, 네. 한 차례에 걸쳐 또 1년 또는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요런 안인데 네네. 요 안이 또 부결된 그러니까 거야. 이것이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자는 안이 아니, 또 부결됐다고 보면 예, 되겠네요. 예, 예. 그 저는 그러면은 하원들의 의견들은 음. 당장 나가자 뭐 이런 의견인 건가요? 어떤 거예요? 그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개입돼 있는데요. 네. 북아일랜드와 네. 아일랜드 국경 문제가 있습니다. 아. 이게 아주 복잡한데 영국이 나 이거 되게 들은 것 같아. 네. 4개의 네.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합 왕국이거든요. 예, 맞아요. 잉글랜드, 뭐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이렇게 구성이 그래서 되잖아요. 이게 축구할 때도 네. 따로 나옵니다. 월드컵 할 때는 딱 알게 따로 되죠. 나옵니다. 우리가. 예. 그래서 북아일랜드는 현재 6개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네. 다 영국의 일부입니다. 그렇죠. 브리티시 엠파이어 일부죠. 예. 그리고 이제 북아일랜드와 독립국인 아일랜드 사이의 국경이 영국이 유럽연합과 공유하고 있는 유일한 육상 국경인 거죠. 그렇죠. 섬나라니까. 섬나라니까. 예. 그런데 이제 영국, 아일랜드 그리고 북아일랜드의 각 정파들은 1998년에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는 어떤 물리적인 국경도 설치하지 않는다 하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네. 네. 이걸 벨파스트 조약이라고 하는데요. 북아일랜드 수도죠. 수도죠, 그렇죠. 네. 만약 영국이 하드 브렉시트를 하게 되면, 즉 관세 동맹에서 나오게 되면 네.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 물리적인 장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유가 아니게 됐으니까. 관세 통관 절차를 그렇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 그런데 그 국경에 물리적인 장벽을 쌓지 않으려면 영국은 최소한 관세 동맹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프트 브렉시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문제 때문에. 예. 아일랜드와 그런데 관계 네. 때문에. 소프트 브렉시트에 대해서는 네. 하드 브렉시트주의자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건 브렉시트가 아니야. 그러겠지. 이제. 어렵다. 그런데 그 국경을 네. 네. 국경에 물리적인 장벽을 쌓는 것에 대해서는 아일랜드도 반대해요. 유럽연합도 다시 한번 분란이 일어날까 그렇죠. 두려워서 네네네네. 반대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서 맺어진 벨파스트 조약이 뭔가 왜 그런 조약을 맺었는지 좀 역사적인 배경이 있을 것 네, 같은데. 벨파스트 조약은 이제 북아일랜드, 아일랜드, 네네. 영국 이게 다 모든 정파가 다 관계된 이제 조약이에요. 네네. 조약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건데 네. 정말 오래된 문제죠. 이 아일랜드가 지금 이제 독립공화국 아닙니까? 네. 옛날에는 원래 오랫동안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대영국 독립투쟁을 했고요. 그래서
1921년도에 아일랜드 자유국이란 네. 게 아일랜드 프리 스테이트란 게 성립이 돼요. 근데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아일랜드란 섬이 있지 않습니까? 섬. 네. 요 섬 중에서 북쪽에 있는 6개 주는 영국 소속으로 남고 요게 지금의 북아일랜드. 나머지 남쪽에 있는 26개 주는 독립을 하는데 네. 완전 독립이 아니라 대영 제국의 자치령인 아일랜드 자유국이 된다. 이게 1921년도에 아일랜드 자유국 성립 과정이에요. 네. 조약을 당연히 맺었겠죠. 이랬더니 이제 문제가 생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아일랜드가 일단 쪼개진다는 거. 네. 분할되잖아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완전한 독립이 아니라 자치령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네. 두 가지 문제가 돼서 아일랜드 독립운동파가 두 개로 똑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국을 해서 점진적으로 해서 독립을 늘려나가야지 하는 자유국 지지파하고 네. 이건 안 돼. 판 깨야 돼. 씨. 말도 안 돼. 무슨 왜 아일랜드 분할되고 뭐 자치령이 뭐야. 네. 완전히 독립하자는 조약 반대파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이 둘 사이에 끔찍한 내전이 벌어져요. 아하. 21년부터 23년까지. 해서 말하자면 영국과 타협을 통해서 점진적인 독립을 하자는 자유국 지지파하고 네.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완전 독립을 바라는 이제 IRA라 그러죠. 흔히 요 파끼리 내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영화 좀 좋아하시나요? 저 영화 좋아하죠. 2006년도에 칸느 영화제 대상인 황금 종려상을 탄 켄 로치 감독 아시죠? 네, 다니엘 알죠. 블레이크. 네. 켄 로치 감독이 2006년에도 황금 종려상을 탔는데 그 영화가 네, 네.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오. 이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아, 네. 네. 이 영화 본다고 형제가 본다고 같이 못 봤는데. 독립운동을 했는데요. 네네. 자유국 성립으로 형제 둘이 싸움이 벌어지다가 자유국 음. 지지파와 완전 독립파 둘이 싸우는 거예요. 아, 저 오늘 당장 이거 봐야 되겠다. 굉장히 슬픈 영화입니다. 난 네. 울었어요 보다가. 오. 어쨌간에 일단 그래서 내전이 벌어졌는데 그 네. 피비린 나는 내전에서 아일랜드 자유국 지지파가 승리했지만 두 세력 간의 대립이 사라지지 않았고 49년도에 아일랜드 공화국이 완전 독립하거든요. 네. 그 전에도 또 그 이후에도 북아일랜드하고 영국에는 수많은 폭탄이 터졌어요. 그랬구나. 폭탄 테러가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북아일랜드의 이러한 전쟁 상황, 네네. 정말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98년도에 아까 말했던 영국과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당사자들이 다 포함된 벨파스트 협정이 체결됐고 그래서 이 내용상 양측의 무장 단체들은 다 무장 해제하고 네네. 북아일랜드는 영국의 직접 통치를 정결하고 북아일랜드의 자치의회를 설립하고 또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는 아까 이제 유프로가 말했듯이 어떤 물리적 국경도 세우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 합의를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벨파스트 협정은 평화 조약인 거예요. 아, 그랬네요. 근데 다시 이거를 장벽을 세운다. 다시 국경을 세운다는 건 네.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요. 폭탄 또 터지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이게 내전 일어나는 거 아니야? 뭐 네,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네. 거기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불안하죠. 예. 그리고 이게 이 협정이 음. 그러니까 이게 내전 21년부터 일어났는데 협정 98년에나 됐네요. 네네. 굉장히 그렇죠. 오래 후. 예. 단식 투쟁에서 죽은 사람도 많고요. 폭탄 수도 없이 터졌습니다. 예. 아니 합의안에는 네. 일단 2020년까지 영국이 단일 시장과 관세 동맹에 남기로 했잖아요. 그게 불린 거죠. 근데 이게 왜 합의안이 부결됐는지. 네. 그래서 아일랜드와 네. 유럽연합 지도부는 영국에게 어떤 경우에든 새로운 합의가 있기 전까지는 북아일랜드 국경에 다시 물리 장벽을 세우지 않는다라는 보장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합의안을 만들 때. 그렇죠. 물리적 장벽이 세워지지 않는 바람. 과도기가 끝나서 네네. 어떤 다른 게 만들어지더라도 네. 그 물리적 장벽은 세우지 않는다라는 것을 문서로 보장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영국과 유럽 연합은 백스탑이라고 불리는 안전장치를 합의안에다 넣었습니다. 네. 근데 그 내용이 문제가 된 거군요. 백스탑이란 안전장치가.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합의안을 만들 때 네. 이제 이런 거 이제 반영을 해서 백스탑을 이제 만들었는데 네네. 그 백스탑이 이제 하원에서 부결되는 중요한 이유가 된 거죠. 백스탑인데 백스탑이 이게 야구 용어예요, 야구 용어. 아, 그래요? 야구 우리 할 때 보면 포수 뒤에 포수가 공을 뺏긴다든가 뭐 이렇게 뒤로 공이 가잖아요. 네네. 뒤에 이렇게 망 설치해 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뒤로 이제 공이 빠지지 않도록 안전을 하게 이렇게 망을 설치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안전장치로 번역을 했겠죠. 안전망 같은 거예요. 안전망에. 예. 그러면 그 안전장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게 있죠? 예, 이걸 다시 설명을 드리면 네. 안전장치의 내용은 과도기 동안 북아일랜드 국경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어떤 경우이든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의 물리적
국경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관세 동맹에는 남는다. 이렇게 이제 안전장치를 둔 거죠. 아, 그러니까 북아일랜드 국경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영국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관세 동맹에는 남는다 이런 하드 뜻이군요. 브렉시트는 안 한다. 아하. 이제 이걸 약속해 준 거죠. 네. 그러니까 관세 동맹이 나와버리면 이제 관세 부과를 위해서 국경의 통관 절차를 밟은 네. 뭐 검문소도 만들어야 네네. 되고 통관 그렇죠. 구역도 만들어야 되고 네. 좀 보세 구역 뭐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고 뭐 네. 물리적인 장벽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 이제 안 한다. 이렇게 이제 백스톱에 이제 들어간 거죠, 그게. 아니 그러면은 관세 동맹에만 가입해 있으면 물리적인 장벽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유럽 단일 시장에서 나오면 이동의 자유를 뭐 제한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제한하는 그렇죠. 거죠. 예. 합의문에는 그래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영국이 관세 동맹에 남는다는 것과 북아일랜드만은 네. 관세 동맹에도 남고 네. 유럽 단일 시장에도 남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 너무 복잡해. 열나 복잡해. 아니 그러니까 지금 특별 구역으로 북아일랜드를 한다라는 건 정리 좀 해보세요. 네, 네, 알고 네.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보면 음. 영국은 관세 동맹에 남는다는 거고. 합의가 있기 전까지는. 예, 그럼 북아일랜드는 관세 동맹, 단일 시장 모두에 남는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북아일랜드도 대영 제국의 일부고 뭐 그 지역만 그렇게 하는 게 뭐 가능한 건가요? 가능은 하답니다 이게. 아 그래요? 근데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말이죠. 네, 이제 요렇게 하면 이제 북아일랜드는 관세 동맹에도 남고 단일장에도 남으니까 네,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는 장벽이 안 생기잖아요. 네, 즉 벨파스트 협정을 준수하는 거죠. 평화를 위해서.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북아일랜드와 영국 나머지 세 개 네. 사이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물리적 장벽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북아일랜드는 단일 시장에 들어와 있는 거고 음. 남은 세 개는 안 들어와 있는 거니까 네네네. 어쩌고 장벽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문제가 될 거예요.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 벽을 안 만들려고 하니까 북아일랜드와 영국 본토 사이에 네. 이게 네. 아일랜드 해협이죠. 네. 네, 네. 그 사이에 사람의 이동을 제한하는 새로운 장벽을 만들어야 단일 되는 일이 시장이 아니니까. 생기는 거죠. 예. 아 복잡해요. 그 장벽은 어떻게 쌓는 거야 도대체? 그 어쨌건 이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예. 아, 그 그쵸. 마음대로 이동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이 합의문이라는 것은 이 과도기의 조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북아일랜드 국경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의 과도기전 조치인데 그런데도 그걸 반대를 하는 모양이에요. 과도기도 싫은 과도기도 싫다 이거야? 불길한 거죠. 그게 네. 또. 가도기의 합의가 잘 안 됐을 때는 하드 네. 브렉시트는 안 한다라는 걸 해놨기 때문이거든요. 아, 예. 합의 안 되면 그게 그래 고정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그 하드 브렉시트주의자들이 반대를 한 것은 관세 동맹에 잔류한다라는 것을 기간을 설정해 주지는 않았어요. 그럼 무한히 길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주권 국가니까 안전장치가 싫다 하면은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합의를 통해서 철회한다라는 조항이 있는 거죠. 완강한 브렉시트주의자들이 이게 뭐냐? 뭐 황당하다. 뭐 합의 안 되면 그걸 계속 영원히 관세 동맹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하는 그럼 결국 이거 브렉시트 브렉시트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고 브렉시트냐 이게 이런 이렇게 건가요? 되는 거죠. 그럼 근데 그게 다예요? 아니죠. 다음에는 좀 간단하죠. 이게 다가 한의사 아닙니다. 복잡하니까 네. 유프로님이 북- 가지고 나오셨겠지 이 주제를. 북아일랜드에 민주연합당이 있습니다. 네. 이 당이 북아일랜드의 집권당이기도 하고 네. 집권당이기도 한데요. 네. 이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은 이게 영국과의 연합, 북아일랜드는 영국과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강경 보수파입니다. 네. 그 이들이 이제 북아일랜드의 그 집권당이기도 하고 영국 전체에서도 열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영국 보수당과 연합 정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열석이라도 힘이 센 거죠. 근데 이 당은 북아일랜드와 영국 본토와의 어떤 물리적 장벽도 영국이 정체성을 해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북아일랜드의 민주연합당 이 사람들이 영향력이 크군요. 네, 그 그럴 수밖에 결정 권한이 크니까. 좀 민감한 문제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충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네. 아일랜드가 식민지 되고 난 뒤에 네. 이주를 해와가지고 정착을 했던 영국 친정파죠. 아, 본토 사람들인 거예요. 아 실은 본토 사람들. 종교도 이제 종교도 신교죠. 다르고. 신교. 신교 종교도 쪽이고 다르고. 성공회 쪽이고 이제 아. 원래 아일랜드는 카톨릭 쪽이죠. 그래서 아하. 친영파죠. 친영파. 그냥 몸만 아일랜드에 와 있는 거군요. 뭘 북아일랜드에. 아일랜드는 영국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네, 원래. 요즘 이해가 됐어요. 예. 근데 금방 말씀드린 것은 1차 투표 때 제시된 합의안이었고요. 네. 이후 수정이 있기는 했습니다. 영국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도 있다. 이런 변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적인 내용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또 부결되었던 거죠. 3사에서도 부결된 거죠. 자 이제 대략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됐는데요. 네. 아이고, 그래도 복잡하다. 그래도 복잡하죠. 예. 그러니까 결국 하드 브렉시트를 주장하는 파랑 북아일랜드 국경 설치는 안 된다. 근데 이 주장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딱 그거죠. 네. 그러면은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애초에 왜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 국민투표는 의무적인 사안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영국이 이제 유럽 통합과 관련해서 국민투표를 여러 번 했어요. 네, 이전에 그런가요? 많이 했어요. 옛날에 그때는 두 번째. 그때는 이유가 아니었죠. 예, 이유가 아니었죠. 네, 75년도 노동당 정부 시절 때 네. EC죠. 그때 유로피안 커뮤니티, 네, 네. 유럽 공동체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를 실시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노동당이 좀 더 좀 급진적이었으니까 네. 유럽 통합은 자본가들의 업무다. 그래서 이제 반대했고 보수당은 근데 당연히 자유무역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EC의 잔류를 지지했습니다. 예. 네. 물론 당시에도 이제 보수당 중에서 주권을 양도하는 이제 유럽 통합을 상정하고 찬성한 것은 물론 아니었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제 83년도에 노동당이 다시 EC의 탈퇴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고 네. 9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보수파 내에서도 유럽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제 높아진 거예요. 유럽 통합에 이제 반대하는 힘이 계속 이제 존재했다는 얘기도 결국 이제 그거는 이제 보통 유럽 회의주의. 네. 라고 많이 얘기하죠. 이제 유럽으로 하나로 뭉치는 게 싫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 유럽 회의주의 운동이 점점 발전해서 사실 영국 내부에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게 점점 발전해서 하나의 당이 생겼죠. 이게 영국 독립당, UK Independent Party가 창당된 게 91년이고요. 네. 또 94년도에는 이제 EU 탈퇴를 강령으로 하는 국민투표당 이런 것도 국민투표 빨리 해라 이런 네, 내용도 네,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러니까 EU를 탈퇴하라는 분위기가 점점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커지다 보니. 네. 2013년 1월에 보수당의 당시 총리가 캐메론이었는데 네. 캐메론이 2015년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17년까지 EU 잔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죠. 아, 이 공약이었네요. 네네. 그래서 캐메론이 이 선언을 한 배경은 이제 영국 독립당이 워낙 거세게 공격하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유럽의 또 보수당 내에서도 영국 독립당과 의견이 같은 회의주의자들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 압력들이 많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내걸고 선거에는 승리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투표가 진행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이렇게 이제 영국이 유럽 내에 있느냐, 네. 유럽에서 나가느냐 네. 이런 문제는 영국에서 참 좀 고유한 문제이기도 하고 영국 정치 내에 아주 오래된 네, 캐캐묵은 네.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음. 경제적으로만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네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런데 다른 유럽 국가와는 달리 영국은 왜 이렇게 유럽연합 탈퇴를 계속 거론해 왔던 거죠? 예, 이게 이제 저 정치적인 문제인데요. 네. 그 이렇다 해서 몇 번 다뤘던 내용이죠. 네. 그 유로존과 관련해 가지고도 했고 지난 브렉시트 때도 했었는데요. 음. 유럽 연합 자체는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유럽에서 쭉 진행되어 오던 유럽 통합 운동의 맥락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프랑스와 독일의 정치인과 지식인들은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다 경험하고 난 뒤에 정말 비극이잖아요. 이걸 그렇죠. 경험하고 난 뒤에 그 원인을 유럽 내의 정치적, 경제적 민족주의에서 찾았습니다. 민족주의가 강해서 그렇다. 네. 민족 국가가 존재하니까 그렇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전쟁이 다시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비견될 수 있는 유럽 연방을 만들자. 그러면 전쟁을 안 할 거 아니냐. 네. 나라를 하나로 만들자라는 것이죠. 어. 또 여기에는 유럽의 단계를 통해서 유럽의 옛날의 힘을 되찾자 네, 네. 하는 야심까지 보태졌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유럽 통합주의자들은 네.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유럽 내전이라고 불러요. 아니 저는 되게 경제적인 이득 뭐 이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통합주의자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 역사적 배경이 있었네요. 경제적인 것도 있긴 아. 있는데 있죠. 예, 네, 예. 전쟁이 정말 큰 네, 거죠. 네, 큰 영향을. 전쟁은 모든 경제를 망치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망가뜨리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 운동을 주도했던 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랑스, 특히 프랑스고 네. 그리고 독일이었습니다. 네네. 네, 이제 이탈리아도 거기에 이제 가담을 했고요. 네. 네. 근데 영국은 처음부터 이 통합 운동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영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 질서를 주도해 왔잖아요. 그런 자존심이 있죠. 영미라 그러잖아요. 네, 영미가 있고 맞아요. 대륙이 그래서 있잖아요. 네. 유럽이 단결할 필요는 있다. 네. 특히 소련이 있을 때는 그걸 강조했지만 초국가적 연합에는 반대했습니다. 그보다는 서로의 주권을 제약하지 않고 실익 중심으로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이게 이제 영국의 방침이었어요.
근데 영국이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은 유럽 대륙에 대한 어떤 감정의 표현인데요. 네. 우리는 유럽 대륙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영국인들의 오랜 인식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태도는 어디에서 잘 나타나는가 하면 처칠 총리가 영국은 세 가지 정체성이 있다. 아, 그래요? 대영 제국으로서의 영국, 네. 영미 체제 내에서의 영국, 그리고 유럽의 일원으로서의 영국. 우리는 이 정체성 세 개를 다 유지해야 우리의 지위가 보장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영국은 스스로를 유럽의 한 부분, 우리가 어떻게 유럽의 한 부분으로 갈 수 있어? 대영 제국인데. 그렇지.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한데. 이제 이런 대서양의 게 있는 하나죠. 거죠. 그건 또 미국과 관계가 되면. 그 특별한 자부심이 있네요. 예, 그래서 이제 당시 서독이죠. 네. 서독과 프랑스가 주도해서 EC를 만들었어요. 유럽 경제 공동체를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뭐 라인강의 기적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상대적으로 고성장을 이루었거든요. 근데 영연방은 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소련이 있는데 어찌 유럽이 단결 안 할 수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세계적인 또 서방 지역에서는 우리의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영국은 경제적이고 대외적인 영향력 역할을 우려해서 1973년에 마지못해서 EC에 들어갔어요. 늦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EU 가입 동기부터 좀 약하네요. 그리고 이제 통합을 이렇게 가입을 하고 난 뒤에도 네. 더 긴밀하게 통합돼 가는 데는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영국의 대처 총리 같은 경우에요. 네. 1989년에 이제 지금의 유로존을 만들기 위해서 유럽 통화동맹안이 나왔거든요. 그때 이것은 벨기에 브뤼셀 중심의 중앙 집권적인 초국가를 만들려는 업무다 해가지고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대체 이후의 총리들도 유럽 통합에 대해서는 다소 유연한 태도를 가졌는데 긴밀한 통합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그대로 고수했고요. 네네. 이제 토니 블레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친유럽적이었는데도 유로존 참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되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일인 것 같은데 영국 국민들 과반수 이상이 브렉시트를 택했단 말이죠. 네네. 그 왜 그랬을까요? 이게 참 과반수라는 말이 참 민주주의 문제인데요. 네. 과반이 뭐 한 7, 80% 되면 좋은데. 7대 3 막 이런 되는데. 그런데 네. 투표자에서 찬성한 사람이 51.9%예요. 뭐예요? 1.9% 차이야. 반대한 사람이 48.1%. 어머나. 애매하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EU 탈퇴가 과반이 민주주의라고 해서 결정을 하긴 했는데 네. 이 어느 한쪽이 압도적이라고 볼 수 없는 거라서 여론이 사실 반토막이 난 거죠. 그러네. 딱 반토막. 그러니까 이게 반토막 자체가 혼란의 양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투표 결과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분석들을 좀 보면 말이죠.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이 있겠죠. 근데 네. 보통의 경우 이제 통상적인 흐름상 1인당 GDP가 낮을수록 즉 경제적인 소득이 적을수록 네. 탈퇴를 지지한 사람이 높았고요. 네. 살기 어려울수록 탈퇴하겠다. 네네. 그다음에 학력이 좀 낮을수록 네. 역시 탈퇴 지지자들이 높았고요. 네. 65세 인구 비중 네. 나이가 많을수록 탈퇴 지지자가 높았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이렇다 해서 방송했던 네, 거 했죠. 예. 했죠. 그러니까 뭔가 기존의 유럽 통합 중심에서의 이 사회 경제적 발전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네. 다 반대한 거죠. 네, 우리가 이걸 찍고 네. 끊고 네. 우리나라에 우리가 자활하자. 뭐 네, 대충 네. 그런 식의 생각인 거죠. 이러한 양상은 이제 유럽 통합이 세계화의 흐름과 함께 진행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화의 수혜층과 소외층으로 분할됐고 네. 수혜층은 이유가 좋지만 네. 소외층은 이제 브렉시트를 하고 싶은 이런 게 잘 반영이 된 거죠. 거기다 이제 이민 뭐 이런 거 문제들도 있고요. 이런 것에 이제 결과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결론을 지으면 이제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 네. 저학력층, 네. 저숙련 노동층, 또 고령층 네. 네. 이런 사람들은 EU도 싫고 이민자도 싫고 네. 그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들 뭐 취업이나 이런 거에서 네. 손해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네. 정서가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산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것 때문에 망했다고 보는 거고 네, 네. EU 통합이 되면 가장 이득을 본 게 런던 중심의 금융 중심이죠. 네, 자본이 막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하니까 런던이 금융 중심이 돼서 유럽의 돈들을 잘 끌어서 이게 금융 중심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유럽의 금융 중심지 역할을 했던 런던의 경우에는 탈퇴하자고 한 사람이 21.4%밖에 안 돼요. 아, 그랬군요. 대부분 EU 찬성이에요. 예. 근데 경제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인 링컨셔라는 지역은
탈퇴 지지가 75%였다는 얘기니까 아, 예, 예. 이거는 반쪽으로 국민의 지지가 반반된 것뿐만 아니라 도농 간에도 네, 굉장히 지역차가 크다는 거 점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영국 내 이제 국민 투표와 관련된 이제 현상이 그렇다고 하면 그럼 북아일랜드 같은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요인이라고 한다면은 북아일랜드도 그런 경향이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점이 아주 중요한데요. 찬희쌤이 말씀하신 경향이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투표 결과에는 네.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네네. 즉 경제적 인구 구성적 요인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잉글랜드, 웨일즈는 탈퇴 지지가 가반을 넘기는 했어요. 네. 근데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잔류 지지, 탈퇴 반대가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어허. 예. 그러니까 이 결과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국을 구성하고 있는 민족 구성 간의 정체성 갈등이 그대로 반영된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북아일랜드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영국의 일부인 스코틀랜드도 국민 투표에서 독립하겠다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네. 스코틀랜드 민족당이 있죠. 예. 그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사람들은 EU에서 영국이 나오면 잉글랜드에 대한 의존도가 종속이 더 강화된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영국 있는 딱 거죠. 이렇게 있는 거니까 영국만 따로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EU에 속해 있는 것이 잉글랜드로부터의 자주성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브렉시트 문제는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영국의 정체성, 통치 구조의 문제를 다시 부각시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결국 브렉시트의 결과는 국민 투표의 결과는 영국 내부의 계급적 대립, 네, 네. 민족적 대립 이 두 개의 양상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제가 옛날에 그 네. 배낭여행 다닐 때 스코틀랜드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스코틀랜드 기차를 딱 탔는데 술이 엄청나게 취한 청년들이 탔어요. 네. 그러면서 나한테 막 스코틀랜드 독립에 대해서 막 난리가 난 거야. 어. 그래서 자기 여권을 보여줘요. 음. 여권이 이름이 6글자로 돼 있어요. 뭐뭐 월러스 뭐뭐뭐뭐인데 음. 맨 앞에 있는 이름 자기 이름 빼고는 나머지 뒷성 5개가 전부 스코틀랜드 독립운동 지도자의 이름. 그건 왜 아버지가 그러죠? 독립을 염원해서 예. 아들의 이름에 독립운동가 이름 5개를 집어넣은 거예요. 오, 되게 독특하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그 독립 열망이 사실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항상. 엄청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EU에 빠진다는 것은 영국이 과거의 영국이 구조에 다시 종속된다는 그런 또 불안감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강하게 어떤 저항에 대한 욕구가 있을 수밖에 없네요. 네네. 아, 그러면 이제 브렉시트가 10월 31일로 연기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브렉시트 문제를 어떻게 전망해야 될까요? 이게 연기를 했지만 네. 단일화를 만들 수 있을까? 이제 지극히 이제 회의적이거든요. 네. 이제 한 사회가 의견의 일치를 보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조정이 불가능할 만큼 차이가 나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국민투표 지지율이 보여주듯이 유럽 통합 과정에서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게 나눠져 버렸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차이가 얼마 안 났잖아요. 그래서 그 찬반. 흐름을 또 되돌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큰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거죠. 근데 뭐 역설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브렉시트는 급격한 단절이 아니고 점진적인 이해관계의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거꾸로 급격하게 돌리는 것은 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영국이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유럽연합에서 나오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영국 정체성이 깨져버리는 일이 지금 발생을 해서 네. 뭐 앞으로 문제를 낙관하기는 힘들다 생각이 듭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진짜 영국 완전 분열되겠는데요. 뭐 또 자기들이 뭐 어쩌저쩌 하나가겠죠. 예. 워낙 그렇게 또 합의하는 데는 또 이골인 아내들이니까 또 저쩌 하겠죠. 예. 그래도 하원에서 협상안이 부결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 각 정당들의 태도는 어땠나요? 이게 보수당이 일단 안에가 좀 복잡해요. 일단. 아, 예. 보수당 자체도. 예. 사실 독립당과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는 네네. 극단파부터 온건파까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또 보수당이 하원의 과반 의석이 지금 안 돼요. 지금 그게 또 문제예요. 아, 그래서 또 보수당 내에는 또 하드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의원도 있고, 그렇죠? 네. 지지하는 의원들은 당연히 하드 브렉시트를 강하게 합의안에 담지 못했다고 해서 네, 당연히 네. 부결을 한 거고요, 시킨 예. 거고요. 보수당의 온건파는 이제 노딜 브렉시트는 이제 파국이니까 네. 아무 대책 없이 그냥 털태워버린 거고 파국이니까 협상안에 찬성을 하긴 했는데 네, 네.
하드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강경 보수파도 당내에 있단 말입니다. 얘네들은 영국이 브렉시트를 했는데 네. 관세 동맹에 남아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보수당 내부도 좀 네. 의견이 갈렸다고 정리가 보면 안 되는 되네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보수당 아까 얘기했던 보수당과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은 또 북아일랜드와 영국 본토 사이에 장벽이 생기는 건 또 안 된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또 협상안에 반대했고 음. 그렇다고 또 노동당 같은 야당이 또 협상안을 찬성했냐 그것도 아니야. 야당은 또 확실한 소프트 브렉시트가 아니라고 해서 또 반대. 네네. 또 EU 잔류를 선호하기 때문에 협상안에 네. 또 반대한 그런 야당들도 있고요. 아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네. 못하고 뭐 진퇴양난이네요. 네, 그래서 은근슬쩍 어떻게 이제 합의안을 만들 수 있는가 참.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 하드 브렉시트 요구와 북아일랜드 국경 설치는 안 된다는 요구를 모두 만족시킬 해법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저도 상상을 해봤거든요. 무슨 방법이 없나? 네. 이것저것 찾아보고요. 아니 영국 분도 아닌데 참 고민 많이 하셨네요. 네. 우울하더라고요. 네네.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막다른 이제 골목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협상안을 만들어서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진짜 아무런 제도적 준비 없이 EU와 경제 관계를 단절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영국 하원은 이 사항은 막자 해서 노딜 브렉시트 반대 법안을 이미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파국은 막자라는 최소한의 합의는 구해져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타협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노딜 생각합니다. 브렉시트를 방지하는 법이 통과가 된 거예요. 네, 그건 통과됐죠. 그러니까 이 국민의 의견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쏠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네. 사실 방법이 없어요. 지금 아까 지금 부결된 그 협상안이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좋은 안은 아니에요. 좋은 안은 아닌데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그 안 말고 무슨 다른 안이 있을까 하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면 영국은 EU와의 관세 동맹을 유지하고 네. 북아일랜드는 관세 동맹도 유지하고 단일 시장에도 남는. 네네네. 이거 아니면 벨파스트 조약과 음. 이 지금 하드 브렉시트 요구와 이걸 다 함께 이게 요구를 수용하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다 만족스럽지 않지만 네. 다 만족스럽지 않은 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아까 말했듯이 이게 지금 다시 장벽 만들어 갖고 네. 영국하고 북아일랜드에 맺었던 그 벨파스트 협정이 다 무화되는 네네. 그런 상황은 세계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거는 안 되지 않을까. 또 옛날 1920년대처럼 또 전쟁 일어나면 어쩔 거야. 전쟁까지는 안 나지만 폭탄 터질까 봐. 아, 그치. 네, 그럼 또 거기 이제 여행도 못 가고. 영국 런던에서도 폭탄 많이 터졌거든요 옛날에. 예, 저도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네네. 우리가는 왜 브렉시트를 했단 말인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관세 동맹에서도 안 나오려면 네. 브렉시트를 왜 해? 하는 그러니까요. 강경파들이 있는 거죠. 관세동 관세동- 그래. 그 어렵게 국민 투표까지 왜 했냐고. 예를 들어서 관세 동맹에 남아 있으면 네. 한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독자적으로 맺을 수가 없어요. 어. EU와 관세를 통일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저 영국은 경제 주권을 찾으려고 나온 거거든요. 네네. 자유롭게 무역 협정을 맺어서 전 세계적인 통상 국가가 되겠다. 네네. EU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이게 영국 하드 브렉시트파의 생각인데 관세 동맹 내가 보니까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에 국경 세우는 건 안 된다. 네. 그러면 영원히 관세 동맹에 남아야 되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반발을 무시하기도 상당히 힘들 거다. 그리고 이제 또 북아일랜드의 영국 통합파. 네네. 야 이게 북아일랜드하고 본토하고 또 경계 지어지면 북아일랜드 독립하면 안 되는데 이런 우려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어렵긴 어려운데 그렇지만 이제 EU 관세 동맹에 남자라는 것이 가독이 조치니까 네네.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서는 양보하지 않을까 하드 브렉시트파가 뭐 이 정도를 기대해 봅니다. 아니 그렇지만 브렉시트 과도기의 조치에 대해서는 일정한 타협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하드 브렉시트와 북아일랜드의 안전장치를 이렇게 공존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을 찾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그건 안 되죠 원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강한 리더십이 필요할 텐데 영국은 현재 그런 정치적인 어떤 구심점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것도 아주 지금 영국 정치의 결정적인 취약점이죠. 네, 그래서 브렉시트가 노딜 브렉시트를 피한다 하더라도 네, 네. 가족위에서 뭐 가족일 연장을 뭐 한다든지 해서 단기적인 것은 피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미래는 아주 불투명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열과 혼란은 영국이 상당 기간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어느 나라나 참 분열과 혼란이. 인류의 미래는 참 불길합니다. 지금 다 여러 가지가 지금 잘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우리 한국 상황만 보더라도 네. 어찌나 이렇게 정치 개혁하기 그래서 힘들지. 이게 우리도 네. 좀 더 이제 봐야 되는 게 네. 우리가 이제 교류 협력이 확대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남북한 간에는 무관세를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예전에는 북한이 다른 데하고 조약을 안 맺었단 말이죠. 네, 네. 북한이 독자적으로 한다 그랬을 때 우리도 이 문제가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음. 남북 물론 좀 내용은 다른데 남북을 무관세 해버리면 네, 네. 북한이 우리와 같은 똑같은 관세 정책을 써야 되는 일이 하고 이게 충돌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뭐 아, 유프론이 정말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셨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브렉시트를 알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간혹 있을 수는 있는데 예. 이 브렉시트를 거울 삼아서 우리가 또 이제 통일이 됐을 경우 아니면 통일 전이라도 어떤 조약들이 경제적인 조약들이 맺어질 경우에 또 예상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뭐 이런 지금 해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꿈보다 해몽인데. 야. 아이, 저도 실제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아니, 왜 그걸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에 장벽을 네. 쌓아야 되느냐고 하면은 네. 북아일랜드가 네. 단일 시장에 남아 있잖아요. 음. 우회 수출이 들어온다는 거죠. 아 그러네요. 아, 네. 그러네요. 그러게요. 네. 그럼 북한을 통해 가지고 우리로 네, 우회 네. 수출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네, 그렇게 네. 하면 안 된다 싶으면 네. 이 이제 그 제도적인 불일치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브렉시트와 음. 우리의 경제 관계 음. 또 우리와 또 남북 간의 관계 뭐 이거 다 좀 통합적으로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검토해볼 필요가 사안이라고 있는. 생각합니다. 우리 자연스럽게 예. 다음 주제가 또 정해졌네요. 유프로님 어떻게 준비 좀 해주세요. 제가 예, 갑자기 뭐 지금 어려운 과제를 아니 던지는. 어려운 번뜩 과제. 뛰었어. 아니 왜냐면 네. 브렉시트 우리 처음 얘기할 때 예전에 우리가 방송도 했었고 했지만 우리 경제 전문 팟캐스트다 보니까 그냥 알아야 되는가 보다 이 정도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도 어떤 좀 미리 좀 이 브렉시트의 어떤 교훈들을 우리가 좀 미리 좀 공부해볼 필요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들었고요. 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좀 넓혀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또 이런 하나 생각이 들었어요. 교훈이 있는데요. 예, 또 있어요? 양극화를 막아야 된다. 아하. 양극화가 네, 심화되면 맞아요. 국민 투표를 가지고 네. 국가의 의사를 결정 못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양극화를 네네. 막아야 이렇게 서로가 타협할 수 있는 안을 네네. 이제 단일하게 정할 수가 있는 거죠. 브렉시트 갖고 교훈을 많이 얻고 있어요. 우리가 국민 투표를 함부로 할 게 아니네요. 해몽이 다 좋습니다. 네. 네. 아, 선생님 왜 이렇게 이런 회의주의자적인 아니 이런 발언? 좋은 의미로 얘기한 거야 해몽을. 네네네. 꿈은 해몽을 잘해야죠. 예. 아, 예, 좋습니다. 음. 우리 처음 방송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복잡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네네. 우리가 한번 방송도 했었고, 근데 그 안에는 역사적인 갈등, 뭐 경제적인 갈등, 민족적인 갈등까지 결합돼가지고 너무너무 이제 복잡한 내용들을 네. 담고 있었어요. 네. 자, 오늘 브렉시트에 대해서 살펴본 이렇다 130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